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상고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 주제 발표는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하실 거고요.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 이후 불규제 무선고 상고기각 판결 남발을 위헌 및 위법에 관하여 이런 주제로 있겠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라 제가 오늘 변호사 사무실 이 건물에 왔습니다. 잠시 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이렇게 제목에 써 있네요. 우리 일반인이 알지 못한 사법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도적인 것이 중요한데. 너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을 김주덕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비도 굳은 날씨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동안 민주 세력에 의해서 수없이 사법개혁을 외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전히 상당히 낙후된 상태고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많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다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점점 그런 어떤 개혁 주체 세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황무지에서 오늘도 발표해 주실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한 십몇 년 전부터 대법원의 상고 제도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매우 잘못된 악법이다. 그냥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판결문조차 쓰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해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문 변호사님이 혼자 아주 그냥 사제를 다 털어가면서 다른 사건을 일치 안 하고 이 사건에 매달려서 헌법소원도 하시고 그런 투쟁을 외롭게 벌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세미나는 법원 행정처나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뜻 있는 변호사 몇 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세미나가 계기가 돼서 이 상고심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 그 국민들이 알리고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의원 결정을 해주던가 아니면 국회에서 알아서 법을 고치든가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고쳐주는 바람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우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는 없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격려사라고 할까 축사라고 할까 이런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은 정말 제가 오랜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훌륭하신 그런 변호사 협회장님을 지내셨습니다. 그야말로 변호사들 직업 확대를 해서 아주 열심히 투쟁도 하시고 우리 법조인의 어떤 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창우 변호사 협회장님이 떠난 이후에는 저희가 옆에서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성명을 내는 것도 아니고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우 변호사입니다. 제보고 이렇게 한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예정이 없던 것이면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문형식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재판제도의 큰 문제점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법적인 투쟁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라도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법조계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 지금 국정의 지금 제일 큰 목표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 이거 깨야 된다. 그렇게 일반 행정의 어떤 지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자기가 법조인 출신인데도 이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을 깨는 데는 왜 이렇게 좀 무관심한가, 좀 안 살펴보시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이 정말 무지막 자금이, 이거는 현직에 있는 사람끼리 그냥 곧 현직에서 나온 사람, 정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판결사들이 그냥 해먹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정관이고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내세운 것이 이 정관예우 이거 다 봐야 돼요. 정관예우가 아니고 이게 정관비리다. 자기들끼리 그냥 봐주기 하고 또 나온 사람은 그 정관예우 받아서 돈을 그냥 거쳐내고 심지어 제가 이 서울 변호사 회장을 하면서 실제로 접수한 사건도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심해요. 정관예우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타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만든 것이 법관평가제도를 제가 2008년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관평가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정착이 됐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를 한단 말이냐. 그거 있을 수 없다. 그럼 언론이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제가 다 잠재우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관평가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서 법관도 평가받아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변호사 협회장이 됐을 때는 이거 정관예우 다 봐야 된다. 왜 대법관 출신들이 이 대법원 사건을 휩쓰면서 그 도장값, 이 도장값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명서도 내고 분석도 하고 있는데, 도장값, 아무 내용도 모르고 대법관 출신이 1년만 빌려주고 도장만 찍어주면 한 건에 5천만 원.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슈화 해가지고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하지 마라. 대법관은 무슨 최고의 명예직인데 그 대법관하고 나온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버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대법원 사건에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하는 사건의 80%를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80%를 하고 있어요. 소송.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6, 7명이요. 전체 대법원 소송 대리 사건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입건 카르텔이지 뭐가 입건 카르텔? 왜 이게 가능하냐? 아니 대법관들이 그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그 통계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변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 못했습니다. 왜? 변호사 개업하면 제가 바로 그냥 막 때리고 언론에 공개해버리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고 난 후에는 뭐 후임자들이 그냥 뭐 봐주고 또 덮어주고 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대법관 출신들이요 변호사 개업하고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법제도 개선,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은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굉장히 총론을 많이 했습니다. 2년간 계속해서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사법적폐 몰리로 했습니다만 제가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상고법원을 만든다고 만드는데 제가 반대했거든요. 상고법원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급이요 40점입니다. 40점. 한국에 더 늘어나요. 국민들이 죽어나요. 네. 그거 안 그래도 지금 재판제도 늘려줄겠는데 신급 하나 더 늘려가지고 40점을 만들면요 재판 결과 최종 결과를 못 봅니다. 언제 봅니까 이거? 재판이 지연돼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재판 제도 개선이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고 통계도 이제 추출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 대법원 재판 제도의 큰 문제들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변협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서울 변호사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국민들이 죽든 살든 엄마 내하고 상관없다. 변협하고 상관없다. 뭐 우리는 변호사들 뭐 우리 입금만 잘 챙기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대법원 재판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심의 불수행 제도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가 통계 한번 내봤습니다. 심의 불수행 제도. 어떻게 내느냐?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맡았을 때의 심의 불수행하는 비율과 일반 국민이 본인이 하거나 또는 대법관 아닌 변호사들이 했을 때의 심의 불수행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대법관 출신의 심리 불수행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높아? 이게 바로 이건 카르텔이죠.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죠. 대법관 출신들 나가서 돈 벌어. 도장값 하나에 5천만 원 받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심리 불수행 제도도요. 제가 이거 옛날부터 이게 다 봐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만은 관심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적극적 열의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도 소송을 내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마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대로 가서 대항하면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네. 오늘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데 오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문영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제목은 대법원 심리 불속행 상고 이후 불기재 무선고 상고 기각 판결 남발의 위헌 및 위법에 관한 주제입니다. 문영식 변호사님께서는 일찍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사법시험 9회로 합격하셔서 사법연수를 마치시고 군법무관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변호사 개업을 하셔서 지금까지 변호사 활동을 쭉 하고 계십니다.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이 주제 발표를 우선 시작을 하시고 질문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영식 변호사님을 위해서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가운데도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30년 동안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한 그런 정말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오신 분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더 정의감이 투철하시고 우리나라가 잘못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제가 이게 집중적으로 연구한 건 한 2년 됩니다. 사건 수임을 안 하고 이거만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10건의 위헌소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2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한 10번 이상을 공개변론 요청을 했는데 일체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도 왜 이런 법을 엉터리 법을 만들었는가 그 법을 만들 때 그 안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5년 지나면 폐기한다고 그러면서 안 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서 놓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알아보려고 그걸 연구하니까 이게 6.25 동란 때도 아니고 94년도입니다. 그때는 이미 민주화가 돼서 김영삼 대통령이 재직하던 때거든요. 그때 장난질을 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때 대법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가가지고 3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싸우는데 그거 11개월 걸려요. 그런데 이 지금 법은 1994년 4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94년 7월 15일 날 국회에서 통과했어요. 이게 지금 통과되는 과정을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장난질을 쳤는지를 말씀드리려고요.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하고 또 헌법재판소 구조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부분이 법조인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대법원장이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법원장이 뭔데 사법시험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뭔데 자기가 3명을 지명합니까? 그런데 87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그 육공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그것도 불과 6.29 선언 나오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갈라먹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한 것도 갈라먹히고 지금 헌법 가장 그 최고급 법인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국회가 3명 지명하고 또 사법부라고 하면서 3명 지명합니다. 그런데 헌법이 최고기관입니다. 최고기관이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 하위에 있는 검증을 다루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는 건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무조건 지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아무 제재도 없어요 헌법에. 이런 엉터리 헌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30몇 년을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어디서 속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그만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다가 이 문제를 제가 아니면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냥 하다가 말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고통을 받더라도 하자 해서 지금까지 온 결과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요, 여러분들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심리 불속행해서 그 이유도 안 쓰고 1년에 10,000건 이상 이거 민사사건만 민사사건만 하면 해서 10,000건 이상 이거를 아무 이유도 안 쓰고 그러고서 그냥 기각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홍창문 회장님 말씀한 대로 특정 일부 사람이 나가면 심리 불속행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창원 회장님이 직접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 밝혀낸 사실입니다. 지금은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까 그 하창원 회장이 반대했던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상고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자기들은 그 대법관이라서 해서 빅브라더 행사를 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다 또 밑에 부하도 깔아놓고 그러고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그 우리 하창호 회장님하고 그 당시에 그 부회장이 제 동생 문성식 변호사도 같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때 그것이 실패를 하니까 그때 이 대법원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심리 불속행 비율이 상고사건의 60%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상고법원이 우리 하창호 회장님이나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반대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80%를 올리자.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무슨 군사작전에서 고지점령하듯이요. 국민의 기본권을 60% 박탈하던 걸 80%로 박탈하자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고 허가제에 폐지된 그것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쿠데타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지 멋대로 해갖고 60%를 80% 올리고 거기서 당해서 넘어가는 그 피해자들은 생각도 없어요. 이 사람들. 승진난다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창호 회장한테 졌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나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 권세가 세고 하니까 대부분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뭘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그분이 또 권력농단을 했다고 그래서 사업권력농단을 했다고 그래갖고 구속돼갖고 재판받으니까 실제로 그걸 수행한 사람은 80% 올린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밀 문서로 돼 있었는데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거를 그 전에 있는 대법원 세력들하고
변호사한테 흠집 내려고 그 문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밝혀져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0%에서 80% 하니까 무슨 라면값 올리듯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무 이유도 안 쓰고 하는 것이 60%에서 80%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늘어나갖고 이것이 10,000건이 넘어왔어. 10,000건이 넘어왔는데 지금 그 비율을 더 뜯어보시려고 하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사회장님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착취구조입니다. 아까 그 도장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장값을 누가 주는 겁니까? 의뢰인이 주나요? 아닙니다. 그 소송에 패소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갈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착취구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지 왜 전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뭉개버려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새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먼저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 주문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음식을 안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음식 달라니까 돈을 또 내라 해서 또 결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세 번째 날 가서 갔더니 아니 세 번째 날에는 그 주인한테 연락 왔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음식값도 내놓으라고 해서 강제로 뺏어왔습니다. 이건 사기죄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꽂은 건 문제입니다. 광고죄죠.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상고를 하려면 일시 인지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새 그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중위 가격이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이면 일시 인지대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 항소하려면 50%를 더 내야 되고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2배 내야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음식 먹기 위해서 8,000원을 낸 게 아니고 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심리 구속행위를 합니다. 거기에 그 변호사 또 선임해서 상고위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수는 떼고 갑니다. 이래서 아무 이유도 안 쓰고 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재심 청구합니다. 그럼 재심 청구하면 또 800만 원 또 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심리 불속행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요것도 한 줄로 써버려요. 그리고 돈 안 돌려줘요. 800만 원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신고를 해놓고 자기들 이유를 안 써가지고 답답해서 도대체 질거리 줘야지 하고서 억울하니까 또 변호사 선임해서 재심 청구했더니 재심 청구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혼 소원을 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당해도 그렇게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소송에서 10억짜리 소송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아니 그 세 줄을 쓰는데 그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사인만 합니다. 인습자. 이유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문장이. 이렇게 해놓고 이름만 쓰고서 800만 원 먹고 400만 원 먹고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심리 불속행할 때 그냥 다 800만 원 먹어버렸어. 근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반만 돌려준다 이랬어. 아무것도 안 쓰고 400만 원 먹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래 법안 제시한
때도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도 그 통설입니다. 그냥 대법원에서 이게 심리불소평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 것만 판단할 뿐이지 상대방이 무슨 답변서를 쓰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보수까지도 물어내라고. 그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그냥 이유도 없이 진 사람이 재심 청구했어도 또 지고 이런 사람이 상대방 보수까지 또 물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 주인의 경우처럼 첫날 갔더니 쫓아내고 두 번째 갔더니 또 쫓아내고 세 번째 갔더니 옆집에서 구경하던 사람 식당값까지 음식값까지 또 물어내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심리불소평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헌법적인 논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매년 근 10건을 공개 변론합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30년도.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짓말 써놓고 이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헌법적 논의가 옛날에 끝났다. 그리고 사정 변경 없다. 그러니까 기각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내고서 우리 한 10차례에 걸쳐서 공개변론을 하자. 한 번도 안 한 공개변론을 하자. 이렇게 국민들을 난타하면서 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딴 데는 그렇게 하면서 이건 안 하냐 해가지고 10번을 냈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낼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게 완전한 국민 착취 구조를 가져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건이 많다고. 사건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어요. 근데 옛날에도 81년도에 1월 달에 그때 그 비상대응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50하고 헌법에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비상계엄이 1981년도 2월달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달서부터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새로 또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그 바로 비상계엄 하에서 지금 상고 허가제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국회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가 아닌 기구가 대법원이나 오늘부터 좀 이따 해가지고 상고 허가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면 90%를 상고 불허가했습니다. 그랬다가 90년도에 이르러서 대법원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상고 허가제를 제일 붙여서 이것을 아예 민사소송법에 넣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국민들이 역풍을 받아가지고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게 90년 1월달에 폐지됐어요. 그런데 그 폐지돼갖고 대법관 중에서 바로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굴러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94년도에 이르러서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여러분한테 일일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4시 10분 전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이 급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기획을 바꿨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거치면서 취집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하라면 다 제시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폐지되고 나서 4년 지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분들이 지금 쓸데없이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남상고라고 했습니다. 이거 남상고만이라도 맞게 해달라. 이래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틀림없이 판결 이유를 쓸 테니까
그러니까 남상고만 맡겨라 쓸데없는 상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3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 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률 만드는 과정에서 무수한 장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법조인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지금 아까 하창 회장님 2015년도에 상고 이 법원 그 반대해서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2014년도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심리불속행에 말씀드려서 국민들 여론도 잘 수렴을 안 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 형사소송법에 받았습니다. 그래, 형사소송법에도 거의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80조 상고기각결정 제2항입니다.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조항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형사재판을 받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약자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억울한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건 아예 여론도 안 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사사건에서도 무수한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요. 이거 판결도 아니고 결정으로 제가 기각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말로는 법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의 보고입니까? 대법원에서요, 판결 이유를 써야 된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법이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급심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회 그 법사위 회의록에도 나오는 얘기. 위에서 대법원에서 기록을 열심히 보고 하급심이 잘못한 걸 찾아내서 너 잘못했다고 파기를 하면 자존심이 강한 하급심 판사들이 절절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죠. 그런데 감독을, 이 심리불속행은 감독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하는 행태를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재판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러니까 이분들이 30년 동안 연구관 하다가 나와서 부장판사 재판장을 합니다. 뭘 보고 배워가지고서 재판을 했겠어요. 그러나 옛날서부터 그 법원의 독재 권력하고 싸우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그래도 남아가지고 2010년까지는 이 악법이 만들어졌어도 그래도 남용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게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무너지면서 이 사법부도 그 틈을 노려서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이러면서 일을 안 하자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서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하급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이렇게 판결하거나 저렇게 판결하거나 대법원에서 무조건 심리불속행 해버리니까 아무렇게나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증인 신청하거나 해도 안 받아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심에서 2심에서 재판을 엉터리로 한 거고 판결 이유를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될 것이 대법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보다도 그런 식으로 감독을 받는다고 할 때 1, 2심 재판장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한테 찍히면 그 사람은 법원에서 출세를 못하고 나중에 대법관도 안 되니까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판결 잘 쓴다고 해가지고 고등부장 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충입니다. 대충. 그 다음에 또 경력
법관을 뽑아놓으니까 경력법관들이 재판장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판결 이유를 갖다가 자기 혼자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요새 경력법관이라고 해서 면접을 해서 뽑습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왜 법관을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변호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쉬러 왔습니다. 판사 직업을 변호사들이 놀자판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법원이 만들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심리불속행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요 특례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럼 특례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안에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30년을 두고 그냥 내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주요 세력들이 서민들 갈취하는데 이해가 공통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짧게 그 증거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이시죠? 네. 가능할 때 제가 말을 또 할 테니까요. 지금 1심에서 증거도 안 받아주고 증인 신청을 해도 안 하고 서중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패소식 판결을 하려고 해서 그 판사에서 기피를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재항고를 개각하자.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3호에 의해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5조에 의해서 관여대법관의 일치되는 의견으로 중형같이 결정한다. 세상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재판 받아도 이렇게 할 건가요? 자기는 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관들은. 보세요.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왜 이유 없는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항고 주장을 뭘 했는지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쓰고 왜 이유 없는지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명백하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판결입니까? 이 대법관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 그 특례법 제7조 4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써놨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원래 이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들하고 짜고 장난쳐갖고 법을 이상하게 비틀어 놓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대한민국은요, 지금 논리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구입니다. 결론만 말해갖고 너 나쁜 놈. 이러고 있는데 왜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서로 나쁘다고. 지금 양평의 고속도로 갖고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근조근 따져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양평에서만 벌어지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근저의 뿌리에 우리나라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최종 기구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똑바로 서 있을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한국심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그냥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재판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 재판을 안 하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그냥 재판 받아라. 근데 같은 법 제5조에 의해서요, 5조 이렇게 하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관여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심 판사도 안 봅니다. 연구관 혼자 하나 보고 아무도 안 봐요. 합의한 적도 없어요. 허위 공문서입니다. 관여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뒤에 보여드릴 모든 판결문에 심리부속경 판결문에 있다고 써.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판 대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이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이게 아까 그 식당 예를 들었는데 식당 주인이 돈만 받아놓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면 아니 밥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네가 막 밥을 먹어? 그거하고 다르니까. 이런 식의 재판을 30년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따지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사회화의 큰 문제가 어느 정도 연구하고 따라가다가 좀 복잡하거나 애매한 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써버립니다. 법률학 서도 되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서 우기는 거예요. 모르지 가. 그러니까 이따구 짓을 하면서 법치주의학 합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이게 금년에 나온 판결들이에요. 또 보니까요. 또 다음. 올리라. 그 다음 페이지. 마우스가 좀 우측으로 가야지. 잠깐. 지금 4월 봉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게요. 그것도 보여드리겠지만 다 똑같아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요. 그냥 대법관 혼자서 결정합니다. 심리 불속행이요. 높다고 막 무슨 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참고인을 잘 써도 그냥 심리 불속행. 그런데 4개월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는데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거 근데 그 4개월 안에 안 하면 이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개월 좀 지나면 무대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지나면 이유를 써야 되니까. 그 기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느끼기에는 기사 쓰는 거. 취재하는 것보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상의 기록과 원심 판결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인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유이란 강포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보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상대방 변호사 중 불호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준용과 같이 판결한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가 일어났는지. 지금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해서 심리 불속행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재판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이런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맞다 안 맞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1호에서 1호에 나오는 그 상고 사유를 안 쓰면 심리를 속행을 하고 제대로 써놓으면 심리를 속행한다는 법입니다. 법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더 심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각을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법이.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다 재판 기록만 갖고 종이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이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를 다 끝냈다는 얘기는 기록을 다 읽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심리가 끝난 겁니다. 기록 다 읽어봤으면. 그러면 기록 다 읽어봤으면 다 읽었으니까 심리가 끝난 거죠. 그럼 판결 이유를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몇 살펴봤다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요, 30년을 쓰는 거예요, 30년. 지금, 이게, 지금, 증거로 제시를 하시고 있는데, 그 전에 그 대법관은 박시환 대법관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한 게 1분 30초에 합의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불 사건은 합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대법관이 보지도 않아요. 연구관 혼자 가서 이거 신불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 기록을 여기 위에 좀 올려주세요. 자, 이쪽. 아니, 잠깐만. 아니, 밑에 대법관 이름 나오게. 자, 보세요. 2022년 4월 28일입니다. 박청아, 김선수, 우태하기가 이제 다시 아까 거기. 자, 다 읽어봤다고 썼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이 사람들 중에 이거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거짓말이죠. 그런데 상고위원회 주장은 각호에 정한 타율을 허용하지 않는 거. 여기 제가 상고위에 썼었는데 1호에서 5호까지 다 찍어서 썼어요. 다 찍어서 썼어요. 그런데 포함하지 않으면 다 못 썼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 있어요? 자기 사건이면 자기 부모가 이걸 당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포함하지 않냐고. 그런데 또 이유가 없다는 이런 판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불속행 하려면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심리불속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관한 판단이야 똑같아요. 본안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장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재판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게 요건 판단인데요. 지금 포함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기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아니 기록과 안 본 사람이 참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서 신불 기각도 되고 아니면 네 주장이 다음 틀이라서 기각이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양다리 걸쳐갖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상고심 특례법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가 없다라는 판시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겁니다. 국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국민들 바보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법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가 다 근거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인정된다는 얘기야. 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 50 시절에 국가고 입법회의에서 급조해서 만드는 그 상고 허가제 거기에 있던 문구입니다. 인정입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들어간다. 이걸 가지고 대법원에서 신나게 90%를 다 상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94년 이제 90년대 그 폐지되고 94년대 새 법을 만들면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만약에 1호 내지 6호의 사유를 주장하기만 하면 반드시 판결 이유를 쓴다. 이렇게 그 당시 대법원에 있던 수뇌부가 그렇게 말했고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법원 행정처가 체정하던 최종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다. 반드시 쓴다. 이 문헌적인 근거를 제가 다 찾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조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거듭했어요. 이걸 바로 그 직전에 7월 1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이 사람들이 한 척 하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국회가 그 4년 하면서 전반기 후반기 상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94년 7월 1일이 전반기 후반기 바뀌는 날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 6명이 그날 처음 법사위원을 새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더군다나 이건 3개월 전에 갑자기 이렇게 법이 넘어온 건데 이래갖고 공청회를 하는데 그 공청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수뇌부가 참석해요. 반드시 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법사위를 하는가. 그 법사위를 하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법사위 회의로 있습니다. 그 회의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최종용 언제 나중에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돼 있고 국회의원들도 다 그런 추궁을 했습니다. 반드시 쓰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공청회 때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때 발표한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 변호사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는 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대단한 식으로 써가지고서 무조건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한다. 대한민국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무조건 쓴다. 이거 이렇게 오면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당시에 한 야당 국회의원이 축제심의하자. 그런데 이게 7월 1일 날 공청회 할 때 이 법안하고요. 그 당시 있었던 법안하고 공청회 당시 농아촌 이문에 나온 법안하고 7월 12일 날 그 법사위 할 때 법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조승영 국회의원이 축제심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 제시된 사람. 그랬더니 박희태 법사위원장하고 이인재 그 수위위원장이 이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만드는 거니까 오죽 잘 만들었습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영 의원이 그 무슨 소리요? 나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만들 때 축제심의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축제심의 아시는데 법안 다 하나씩 한 문장 읽어보는 이건 국민의 생명하고 신체 재산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게 벌칙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키자 했어요. 그런데 조정영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딴 국회의원들은요 읽어보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당시에 법사위원들이 변호사들.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떨어지면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편입니다. 그냥 쭉. 그래서 그냥 조선영 의원이 묵살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7월 12일 날 저는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엉터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틀 후입니다. 7월 14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켰어요. 이게 지금 날림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습니다. 이게 상고심審사 특례법이 아니라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법입니다. 이래서 마음대로 지금 주심대법관 이기는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호사들이 또 꼼짝도 못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데 3개월 정도 되면 전전긍긍합니다. 상고이든 피상고이든. 왜냐하면 이건 법정에 선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당신 심리 불속행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일요일에 올지 잠을 못 잡니다, 변호사들이. 그런데도 댐비지 못해 무서워서. 그게 오늘날 대한변협이고요. 서울 변호사 됩니다. 댐비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자기가 넣었다가 신고를 당할까봐. 그런데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삐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그 주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건 월권입니다. 자기 권한, 대법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다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인정된다는 부분은 요건 아까 그 상고 허가제에 인정된다는 조문을 넣었는데 이 법을 아까 축조심의를 안 한 이유가요. 거기다 인정된다는 요거 문구를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정된다가 이 밝혀지면 야 이거 빼라. 있으면 무조건 쓰고 없으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물 인정을 하냐 또. 그런데 법률 안만 그렇게 인정되는 해놓고요. 제한 이유나 인재 의원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는 있는 때는 반드시 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있는
주요 간부들이 논문이든 뭐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있으면 무조건 쓴다. 거기다가 이 인정된다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인정된다는 조문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을 이걸 밝힌 건 이때까지 30년도 아무도 없고 제가 밝힌 거예요. 다 찾아왔고 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을 하는지를 찾은 결과가 또 인정된다. 이걸 국회에서 장난치고 데리고 만들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이면 800만 원을 주고 재판받고 한다는 건 좀 써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꼭 이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납득가는 이유를 좀 써달라. 1심, 2심 판사 못 믿겠으니까 하동타료를 써가지고 오죽하면 상고를 했겠어요. 근데 상고를 많이 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고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1차 말을 해도 1차 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공개변론을 요청했던 거고 공개지책으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딴 걸 잊어버리시더라도 그 인정된다는 것이 정말로 나쁜 놈들이고 이게 허위공선 이유가 없다. 상고를 해가 엉터리로 재판을 상고를 했는데 이유가 없다. 그걸 써줘야 된답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을 쓰라는 말은 없어요. 법 전문에. 그런데 왜 이유가 없다고 쓰는지 아세요? 이걸 참고 허가될 때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걸 판결 이유를 다 쓴다고 그러면서 이건 결정이 아니고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좀 꺾고 판결. 아니 꺾고 아니 한 상만 우유 판결하고 판결 자 판결. 이렇게 해갖고요 모든 걸 다 판결이라고. 근데 법률에 판결에는 모두 이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양방의 주장 공격 방법에 항해해서 납득가는 이유를 설명을 써라. 반드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쓰는 경우는 결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고 허가될 때는 결정을 했어요. 아까 불러드린 이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심리구속행 청을 넣어놨는데 그거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판결이가 왜 했냐면 그때 워낙 반대를 하니까 90년대 폐지된 걸 다시 부활시키니까 이걸 또 그럴 것이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결정 안 하고 판결할 거야. 그러니까 해당되면 무조건 써. 이렇게 우겨가지고 이 판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 최종용 대법원장이 되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 하다가 국회에서 그런 약속을 대부분 약속을 여러 차례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종용 대법원장께서 퇴임하실 때까지는요 그래도 크게 안 벗어났습니다. 40% 내지 한 50%가 심리구속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약속이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함부로 막 장난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납득가는 선에서 이루어졌는데 똑같은 법을 놔두고 그분이 퇴임한 이후부터 살살살살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고 지멋대로 하더니 급기야는 뭐 60%에서 80% 올립시다. 아니 그때 이제 이런 문제가 보도가 터지니까 그때 김현 변호사협회 회장이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아니 사건마다 결정을 해야지 상고 이유가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지 무슨 60% 80% 비율을 지금 멋대로 조정하냐. 이것은 지금 비율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위헌이라는 거죠. 아니 대법원이 지금 멋대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통령도 막 맘대로 못하는데 대법관이 그 중요한 그 생사가 달려있고 전재산이 달려있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소송에서 지금 멋대로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다음 거. 이래서 억울해서 재심 청구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해가지고 인지대 2배 또 내가 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심리구속행은 3개월 만에 했지 않습니까? 4개월 안에 안 합니다. 그런데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고 처방놨어. 처방놨다가 좀 올릴래요? 1년 1개월 지나서 뭐라고 판결 썼냐면요. 거기 잠깐 조금만 보세요. 자, 이게 2023년 금년 6월 29일입니다. 지난달에. 자, 잠깐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대신 청구를 모두 기각한 내일부터.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날 가서 또 돈을 냈는데 넌 그냥 집에 가, 자식아. 이거는 똑같은 그 식당 주인하고 다르니까. 자, 여기 또 뭐라고 썼는가 보여주세요. 재신청 의결을 판단한다. 이 부분에는 심리불속행 조항이 재심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백을 못 쓰겠으니까 마치 하는 것처럼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불에는 선고를 안 받고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요거는 법원에서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한 거예요. 하는 척만 한 겁니다. 자, 대신대상 판결이 상고에 관한 시정의 상고심 절차와 통역법에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더 나아가 신고를 하지 않냐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대신대상 판결이 상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셨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세요?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괄호 열고, 이 괄호 열고 보세요. 대법원 2009년 2월 19일, 선고 2008 제가 506 판결, 2017년 7월 18일 선고 2016 제로 506 판결에도 이따구로 써놨으니까 깜빡. 이런데 2009년부터 한 게 아니에요. 90년대부터 이 판결 써놨습니다. 딴 걸 보면 여기에 딴 걸 써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써서 너무 억울하니까 인지대 또 2배 또 내고 800만 원 또 내고 써달라고. 뭐가 틀렸냐? 오죽하면 했겠어요? 그랬더니 1년 1개월을 봐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이유를 안 썼으니까 무슨 심리부속행위 이유 썼으면 안 썼으면 막 그만이지 뭘 따져? 이게 재심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재심소송도 패소자 또 부담하고. 아니 세상에 무슨 이유를 써야 돼요. 아까 둘째 날 찾아간 식당 주인 하는 것도 똑같아. 재심소송금 패소자 비용 이것도 거기서 옆에서 구경하던 딴 손님 식사비까지 물어내라고. 이게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식단값 10,000원이지만 이건 소송물가액이 10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장난들이 처대를 하는 그러니까 신고를 안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아까 우리 한장님 말씀대로 대법관 출신을 가서 선임 안 하면 문을 통과하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걸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법치주의라고 하면 법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해놔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정된다 이런 걸 갖다 섞여놓고 장관들을 치고 그러고서는 국회의원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 그 다음 날 본회의 통과.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괜찮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만 무조건 이유도 없어요. 대충 아무렇게나 썼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한 편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쓴다고 그 간부들이 그렇게 애걸복걸 해갖고 법안을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주권자의 국민을 모독하는 이 판결을 이렇게 써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재심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옛날에. 그랬더니 네 분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네 분이. 그러면 그 조문이 그렇게 하면 그건 무효이다. 네 분이. 근데 5분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재산, 생명, 신체 보장한 최고법원의 법관들입니다. 아까 다시 자, 요건 다시 법관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동은 조재열, 그 방, 이윤수, 현대원. 지금 현재 있는 대법관입니다. 이 중에서 조재현 대법관은 이번 7월달에 퇴임입니다. 퇴임하면서 밀린 사건 싹쓸이하고 청소해버린다고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은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부모가 이렇게 송사 맡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당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없는 전에 또 비도사라도 대법관 출신 그런 사람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문을 통과를 못합니다. 재심 청구를 해서 또 내고 해서 아무 이유를 안 써요. 그거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못한 이유가 그리고 공개변론을 시작하니까 무조건 못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의 법치주의입니다. 이거 헌법 수호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냥 신고를 하면은 재심 청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쓴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니까 2012년 12월 4월 28일자 2009년 헌법 169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의 위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명이 위원이라고 해야지 위원이 되기 때문에 5대4로 해서 합헌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이제 눌러보세요. 더 밑으로 내려가요. 자, 여기서요. 이 다수결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론인지. 이유 없어요. 무조건 되고 그냥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토론을 없애버린 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입니다.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난장판입니다. 재판관 김용래, 노경준, 이정미 일부 반대의, 재판관 조재현의 반대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취지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형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에 관한 주장이 같은 항 제1호 내지 2포 이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심리 불성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인식하거나 법을 만들 때나 다 있지 않을 때만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장난쳐하고 있지 않다고 대법관이 인정할 때는 이렇게 인정할 때를 같이 씌워놓고 아까 말한 대로 인정된다 막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치는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정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류 왜 들어갔는가에 대한 논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안 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심리 불속행 안 할 때. 그럼 이거는 있으면 꼭 써라, 이거 이유를.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자. 명령 규칙 등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되는 경우까지 심리 불속행 판결이 대상이 되는 식이라면 이는 명령 규칙 등의 위반되거나 해동심 사건을 대법원에 의한 헌법적 107조 이하에 위반된다. 자, 이거 올려보세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제5호에는요, 5호가 이것도 아주 그 입법부와 사법부가 따라서 무관한 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중대한 법령 기관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게 이제 타협을 해서 3개월 사이에 고쳐진 건데. 그런데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손해나게 한 건 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잖아요.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아무도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중대하다 하면 중대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게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해갖고 이걸 근거로 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있어도 안 중대하다는 거 지금 80%가 안 중대하다. 의미가 모호함으로 이상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된다. 맞죠? 이 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면요 위헌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이 이를 사실상 재판 청구권을 박탈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아이문제 원칙 위반해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분들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응? 이유 없이 기업 따라는 사람 돈 내고 변호사까지 설명하고 이렇게 당하면 당연히 이게 맞죠? 그 다음에 하지. 더 올려보세요. 자, 여기서 이거 그대로 베껴 쓴 겁니다. 헌법재판소 다시 오겠니? 자, 보세요. 방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판단 못하게 재심 사유를 준하였으나 방해법, 대법원은 상고유가 특례법 소송의 심리소속 행사에 해당한다고 봐. 또 나아가 심의를 하지 않냐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유에 관한 판단 못할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래도 된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편들고 면죄부 준 거예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헌법재판소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김종대, 오병준, 이정미 이 부분이 이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2호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다수 의견과 늘 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 권한을 나가 판단. 이거는 뭐냐면요. 50대 그 상고 허가제 각 당시에도 권리상고, 허가상고를 나눠놓고 권리상고는 조금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에. 2호가 그거예요. 헌법 위반. 당연하지. 헌법 위반을 했으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50대 엉터리법을 만들면서도 요거는 이유를 써라고 강제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유까지 포함해갖고 대법관 늘 맘대로 하라 했어. 이걸요. 이 법이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아까 말한 대로 인정등으로 해놓고 거기다 쭉 갖다 다 합쳐놨습니다. 백화점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불과 3개월 만에요. 축두심의도 안 하고 그냥 동계골에 콩 먹듯이 그냥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대법원이 짜고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가진 자들의 편에 너무나 부합한 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계속 뭐 상고제도를 개선한다고 세미나하고 말겠습니다. 안 고쳐요. 한다고 하면서. 왜 안 고쳐요? 이거만큼 해피한 법이 없거든요. 지맘대로 하는 거 뭐하러 오지?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것이 상고 허가제 당시에도 이건 권리상고를 해서 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재판이 전해졌으면 인정해서 당연히 권한 판단을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말이 되느냐? 요 말씀을 쓰는 거고요. 다음에 또 하고 자, 대법원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상고의 당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유 없다고 거짓말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상고의 당고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신고이면 그냥 기각이고 소송 요건을 안 갖췄다. 그러니까 판단을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유 없다고 그러면 판결이라고 어떻게 썼는지. 그러고 나서 소송 좀 다물어내라 하고 자기는 판결 썼다고 거짓말하고 기록을 다 읽어봤다고 또 그냥 안 읽어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기록을 다 읽어봤다고 하나도 안 읽고 지금은요 신고 사건은 하지도 안 해요. 하지도 안 합니다. 그것이 현직 부장판사가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도 않아요. 이래놓고 사형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허위공문서 쓰고 일치공문서 일치인다고 그건 상의를 해야지 된다나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법치주의 파괴 현장이 대법원에 있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래서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데 해당하므로 이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돈을 또 2배를 또 받았으니까. 자, 또 올릴래요? 그래서 이 특례법 4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판단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상물 당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이 대법원 판결을 정당화하는 법률조항이 그 4조 1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발생한다. 결국 당해 사건의 법원으로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재심된다 이겁니다. 엉터리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이 대법원 편 들어서 막무가내로 아까처럼 괜찮다. 거기에 무슨 이유는 있어요? 이유를 안 썼으니까 거기는 재심청도 안 돼. 그럼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 대법원이야?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또 올릴 거예요? 더 올려. 자, 이 다음에 조재현 재판관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이것이 위헌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자,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이게 지금 그 조문을 이제 앞에 그런 글씨는 민사가사 행정소송 상고사건의 상고 이후에 특례법 4조 1항 1호 내지 6호입니다. 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냐고 판결로 상고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4조 1항 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하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각 썼는데요. 지금 이분도 쓰면서 이 인정되는 조문을 그냥 내려놓고 이것이 얼마나 독소조항인가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통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원래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이분도 그 법을 만들 때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선택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히 통하지 아니한 때는 이렇게 해서 아니하는 대로 원래 대법원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국회에서 이인재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법률 안에 제한 이유에다가 아니할 때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인정되는 말이 없어요. 그거를 법안에만 싹 집어넣어놓고서는 장난질을 친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인정되는 것을 이 조전 대법관은 때로 그냥 인정을 하셔갖고 이래서 주장을 이웃 상고사를 주장하면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원심 판결이 적용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의 제4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거를 판단을 안 한 거는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올려보세요. 잠깐 안 천천히 중요하니까. 상고인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상고 이유를 제출할 경우에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심리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올려보세요.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심리불소행 판결을 하는 것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호를 위헌적으로 해석 적용해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청구인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분은 이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상은 심리불소행 기각 판결을 배제시키는 규정인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자체가 아니라 심리불소행 기각 판결이 근거 법률인 특례법 제4조 1항 부문
아까 말한 인정된 부분이 그것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이라고 하면 상당하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재심 대상이 심리불속된 기각 판결이 근거 법률이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면 심리불속된 기각 판결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해서 재심 대상이 심리불속된 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 거기서 위헌 나면 재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뿐만 아니라 심리불속행위 근거가 없는 이상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한 실질을 속행하기 위해 재심 청구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고 삐뚤어진 법률을 올바로 해석한 거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정신이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라지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에 여러분 같은 분을 모셔다 놓고 방청객으로 아니면 발제자로 나와서 토론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말고 그 부분이 공개적으로 많은 보도에 되고 언론에 중계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거짓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뻔한 얘기를 갖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안 합니다. 그래 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야 아까처럼 그렇게 써도 괜찮다. 이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는 재심 대상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임과 동시에 인용 사유라고 봐야 하고 재심 재판이 전제로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또 아까 같은 그런 결정에 대해서 위헌대성을 했는데요. 여기가 뭐라고 썼냐면 한 줄짜리로 전제성이 없다. 이게 써버렸습니다. 아까처럼 한 줄 쓰고. 그냥 왜 전제성이 없는지 아까 같이 그런 변명도 열어놓지도 않고 그냥 전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암호 같은 말을 써놓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말을 전제성이 없다. 이렇게 딸랑 써놓고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논리가 없어요. 법률 논리가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만 억울하니 지키는 사람만 착취당합니다. 이것의 근본 뿌리가 이 심리불속행위에 인정되는 경우라고 만들어 놓고 장난들을 치겁니다. 더 웃기는 장면을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쭉 연결됩니다. 쭉 이거를 이게 지금 그 부분은 끝내고 원래 그 세 번째 그 파일 있잖아요. 네, 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렸나. 그리고 또 이런 모임을 또 갖고 이 법이 개정되고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만들어놨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대법관이나 고위법관 출신들을 변호인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신임 불속행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소송사건을 1심에서 의뢰를 할 때 예를 들어 1억이 넘어가는 사건은 본인한테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지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대법원에 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압니다. 1억이 넘어가면 대법원까지 간다. 그런데 로스쿨 나와갖고 경력도 없는 현직 경험 없는 사람 변호사 선임했다가는 대법원에 가서 무조건 심리불속행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년에 로스쿨 졸업생의 1750명을 변호사로 대량으로 쏟아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대형 로펌에 취직이 돼서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법관이 됩니다. 검사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90%는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착취당합니다. 노동력을. 그리고 장롱 면허가 돼요. 이 사람들이 로스쿨 졸업하려면요,
미니멈 라면만 먹고 살아도 3년 동안 1억 들어가. 근데 3년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해봤자 삼성그룹 초봉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정의감이 생기겠어요?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말 좀 건강하는데요. 자, 이 소송적 진행을 하는 거를 약간 참고하려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이 80년 1월 19일 제정된 이게 그 국가고 입법회의에서 만든 겁니다.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군사정권이 국가고 입법회의 만들어서 판사들하고 짜고 이 법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말에 개헌해야 됐다고 1월 19일 하고서 3월 6일 날 시행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해제한 합병을 해서 90년도까지 90%를 상고 불어가. 우리도 또 인트로 내. 자, 아까 그 권리상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데,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합니다. 이 지금 이유는 권리상고를 해서 판단의 이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3호에 여기 밑에 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상당하다고 여기에 인정입니다. 대법원이 쓰는 마음대로 인정할 때는 상고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래거나 저래거나 상고를 인정하면 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권리상고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특례법의 그 1호에서 2호가 이걸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헌법상의 주장을 해도 대법관이 인정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의 엉망진창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도 국내의 기본권을 다룬다고 해서 폐지된 건데 이 새로 93년도에 만들면서 이거마저도 대법관 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합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올려볼까요? 자, 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94년도 7월 10일 날, 이게, 그, 법사위에서 아까 이 특별심의 안 하고 했던 이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 하고 나서 7월 14일 날 본회의 회부돼가지고 다음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쓰는 거. 그냥 쭉 올려주세요. 밑으로. 다시 거꾸로 해요. 거꾸로.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돌리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하여튼 이 법을 만들 때 이 논의의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빨간색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때 그 제한 이유를 주요 내용 이것을 이제 나중에 대통령 헌법까지 했던 이인재 소위위원장이 발표를 합니다. 자, 제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5일 대법원에서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법원 조직법 등 6건의 법률에 관한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하고 4월 22일 날 제167회 법사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률안 기초 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제 이때 민주 의원이 그분도 판사하다가 변호사인데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었구만. 여기서 이제 그때 대한변호사협회 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특례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7월 1일로 공청했다고 그랬고요. 하나마나한 공청이에요. 법사위원 6명 바뀌자마자 해피 그날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모여서 공청회 합시다 한 겁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후에 뭐라고 했냐면 사회에 걸쳐 진작에 논의한 결과 사회에 걸쳐 진작에 논의한 결과가 사회에 걸쳐 진작에 작당을 했습니다. 이 건물 안을 최초로 보낸 안을 자꾸 뜯어고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공청회 때 그 당시 법원행정처의 한상훈 기획조정국장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하고요. 이 7월 12일 날 했던 불과 12일 사이에 했던 이때의 법안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공청회는 무용무예요. 공청회 때 했던 내용이 전혀 달라진 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걸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건가, 어떻게 하면 대법원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줘서 재판을 치게 할 건가, 이거 논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4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가 이 4번에 걸친 소외의 기록다가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국회에서 뭐라고 했죠?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4월 15일을 보냈다는 이 대법원의 입법 제안서, 이 부분도 제가 국회에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게 없다고 그랬어요. 대법원에도 또 공개 청구를 하니까 거기도 없답니다. 아니 이렇게 기본권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침범하는 그 자료를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헌법재판소법에 사실조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니까 대법원하고 이런데 다 저 문서 내놓으라고 그래라. 안 주니까 이것이 부동입니다. 안 해. 이들 국민들 이까지 것들 그냥 해서 당하면 그냥 말지. 뭔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빨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요 글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상고위에 관한 주장이 법령 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안 했지요. 없으면 그 사유를 없으면 심리부족해 나가는 거죠. 있으면 뭡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쓴다고. 반드시 한다고 최종용 대법원장이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는 게 나옵니다. 이래놓고 지금 30년, 아니 20년쯤 지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인정되는. 이 인정되는 표현을 어느 엉터리 조항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심리부족행 그 판결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10년 년 이후에 슬금슬금 인정됨이 나와갖고 이유 없다는 말도 딱 껴놓고 쓰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기록해본 것처럼 거짓말 써놓고 국민들 속이고 지금 무려 80% 그 10,000건이면요 8,000건을 보지도 않는데요. 하기도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올려주세요. 지금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어서 워낙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잠깐. 이렇게, 자,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우리 정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어요. 여기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쓴다. 이래놓고 법을 통과하니까 올바르다. 자, 또 올려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잠깐. 자,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니. 힘이 부족한 사유로 인해서 상고 기각된 경우에도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며 그 기각력을 결정한다. 안 봅니다. 변호일치라고 거짓말만 써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이래놓고서는
법률 만들 때는 3인이 무조건 열심히 전부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가서 거짓말 이래놓고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 법원 행정처장이 법대사법위원회의 진술을 속기록에 기재해서 입법 시즌 명백해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래봐야 되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더 후에 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참고 신청사도 대전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법이 94년도 통과시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 11월 2일 날 또 장난을 쳤습니다. 도장만 쳤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하면 자, 이 사조를요,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정되는 때에는 이렇게 되죠. 요거를요, 인정화면으로 수동태에서 능목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요 조문을 근거로서 아까 말한 대로 60%, 80%를 우리 지금 맘대로 합니다. 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끼워놓어서 하냐면, 한글화 한다고 그때 대대적으로 법령 한글화 한다고 법대사하고 법령이라서 라인을 쳐갖고 한 법에다 씻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글화 한다고 하면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화면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하고 거기다가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인정되는 때는 하고 인정하면 뭐가 다르냐? 왜 이런 능동태를 바꿔놨냐? 대답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원래 떼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연 보면은 요거를 경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만 딸랑 붙여놓으면 들킬까봐. 네. 그래서 많이 붙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신구조문 대표보면 잔뜩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코멘트입니다. 여기 저 1항은 있지 않습니까? 안 고쳤어요. 이게 인정화면으로 고치면 이것도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화면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응? 얘네들이 또 이걸 너무 막 인정화면으로 이쪽 저쪽 다 고쳐놓으면 들키니까 요거는 인정화면으로 고쳐놓고 요건 내버려 놔두세요. 더 말도 안 되는 짓은 요 때는 그냥 놔두세요. 요 때는 그냥 놔두세요. 요거만 경우를 해갖고 싹 문제가지고 있잖아요. 문제가지고서는 마치 뭐 대단한 뭐 한글 한다고? 이게 한글 합니까? 사기지? 이거를 안 고칩니까? 이 부분을 사실주의하자고 헌법재판소가 말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걸 있잖아요. 법무부, 법제처 다 짜고 대법원 편들어서 이 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락한다는 왜 이렇게 법을 바꿨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지막입니다. 쭉 해서 입법 설명해서 쭉 올려줍니다.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를 왜 조금만 제목 나오게. 자, 항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그 국가법령 거기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앞에서 나옵니다. 여기 개정 이유가 뭐냐면 법치국가에서는 법문자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아야 된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문자의 표기를 한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었으면 조금의 공무원이나 법률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고 한글화했다는 거예요. 아까 때를 경으로 바꿔놓은 게 그게 한글을 한문으로 바꿔놓은 건데 그게 한글화입니까? 국민을 배려해서 보지 않으면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법이 안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틀렸으면 밑에 것도 고쳐야 되죠. 그건 왜 안 고쳤습니까? 밑에 건 문법이 안 맞고 위에 건 문법이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때는 왜 안 고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정화면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2009년 이후에는요 그냥 신문기를 맘대로 올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되고 그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하고 아까 조대현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 의견은 묵살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뜯어 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상고되고 계산한다고 세미나하고 계속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협에서도 한 척만 합니다. 그러고서 안 해요. 재작년에도 세미나를 했고 작년 1월달에도 또 세미나하고 이랬으면 토론하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혹시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니면 전 세계에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요. 원래 그 10분 전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문영식 변호사님한테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어렵게 마련한 그 세미나 자리인데 모처럼 또 우리 대한 변호사 협회장을 지내신 하창호 협회장님까지 오셨기 때문에 사진을 좀 몇 컷 찍겠습니다. 우리 저 주제 발표하신 문영식 변호사님하고 하창호 협회장님하고 이렇게 몇 분씩 이렇게 같이 저 그룹으로 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두 분 가운데 서주시고. 두분 떼고 저 뒤에 불 좀 끄고 사진 촬영 우리 대법원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이상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강제파를 말고 그냥 김 변호사는 일로 와서 같이 가. 아니, 빨리 끝내야 돼. 아니, 하지 말고. 그래. 다. 자, 그럼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냥 한